이동게임연구소 이동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이건 것 같아요. 보상으로서 독서를 격려하는 거. 예를 들면 몇 권을 읽으면 장난감을 사준다. 책을 몇 시간 동안 읽으면 자유시간을 얼마를 준다. 또는 보상이 아니라 이제 벌의 형태로 주어질 때도 있어요. 너무 맨날 게임만 하고 놀기만 하니까 이번 주말에는 2시간 동안 무조건 책만 읽어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유치원생 대상으로 자기 키만큼 책을 이렇게 쌓아서 읽으면 장난감을 사준다라든가, 책의 권수를 가지고 보상을 주는 건 책 자체의 내용, 그 내용을 보고 내가 느끼는 즐거움, 감정, 이런 느낌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양만 따지게 되니까 독서로 인한 진짜 즐거움은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으로 제어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다 시계가 잘 보이는 곳에 가서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계를 봐요. 핸드폰을 옆에 놓든가. 그런데 이거 재미가 없어서 시간이 잘 안 가니까 계속 시간 할애하는 거잖아요. 결국 독서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거죠. 근본 목적은 책 읽는 행위가 즐거워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 있는 이벤트 형태로 이끌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 한정된 기간 동안 읽은 책의 권수로 특별 보상을 준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너무 똑같은 책만 계속 읽으려고 할 때 다양한 분야의 다른 책도 읽을 수 있게 유도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읽었던 책 권수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형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두 번째는 책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주로 책 안 읽는 아이의 집에 가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보이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이 전집 위주로 사세요. 책을 왕창 사가지고, 보통 아이들 책이라도 이게 전집이 요즘 몇백만 원 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 책들이 쫙 꽂혀져 있는데 아무도 안 읽는 거죠. 아이도 안 읽고 보살님도 안 읽고.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자는 말씀은 대단한 게 아니라, 아이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손 닿기 쉬운 곳에 그 책들이 꽂혀져 있어야 되는데, 아이는 키가 요만한데 얘가 읽어야 될 책들은 저 위에 있다든가 저 아래에 있다든가, 정작 아이의 손이 잘 가는 중요한 위치에는 보호자님이 보시기에 이제 전시용으로 좋은 그런 뿌듯한 전집류들이 막 꽂혀져 있는 거예요. 먼지만 쌓이겠죠. 첫 번째는 책꽂이의 위치를 바꾸셔야 된다. 자주자주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연령대에 맞춰서 보호자님께서 읽히고 싶어하는 책들 자주자주 배치를 바꿔보시고, 너무 똑같은 책만 계속 읽는다 하면 그 책의 위치를 좀 바꿔주세요. 두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건, 그 카페에 가면 잡지 꽂아놓는 그 전면 책꽂이 있잖아요. 이렇게 낮게 돼 있는 거. 또 은행 가도 이렇게 돼 있는 거. 잡지라든가 이렇게 책 정면으로 꽂아놓을 수 있는 것들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집에 노출 잘 되는 곳에 설치를 하시고, 그런 책꽂이나 책장을 가족 구성원 모두 각자 자기 공간을 정해놓고, 자기가 지금 읽고 있는 책들, 또는 최근 1주, 최근 한 달 동안 나가 재밌게 읽고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을 한 권씩 꽂아놓는 거. 아빠, 엄마, 할머니, 아이, 이런 방식으로 보호자님께서 아이의 책들을 다 직접 보시는 게, 그게 왕도예요. 근데 바쁘시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난 이 책 재밌게 읽었어, 이 책 나 좋아 라고 정한 책만이라도 읽어보시는 거죠. 세 번째는, 아이가 책을 읽고 와서 엄마나 아빠한테, 보호자님한테 이 책의 내용이 이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엄마 이거 재밌어요, 이런 그림도 있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 동물이 이렇게 하루 종일 잠만 잔대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좀 욕심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더 많은 지식을 전달해주고 싶어. 그래서 말이야,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아니면 야, 그거 재밌어? 그럼 이 책도 볼래? 저 책도 볼래? 이 책도 볼래? 이렇게 더 많은 책을 권유하시는 경우에 좀 신중하셔야 될 게, 첫 번째는 좋은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감동적이고. 이거를 가까운 지인한테 이 영화를 추천하는 과정을 생각해 볼게요. 너 이 영화 한번 봐봐. 되게 재밌어. 감동적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제일 좋은 반응은, 그 사람도 그 영화를 보고 와서 되게 감동적이더라. 나 눈물 났어. 나 너무 웃다가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 영화 괜찮더라. 이런 말이 듣고 싶지, 그 영화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런 내용 듣고 싶지 않잖아요. 무슨 후기 포스터리즘에 중심의 해체를 주인공의 일탈 행위로 롱테이크 기법으로 잡아가지고 이런 거에서 느꼈고,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잖아요. 이건 비슷할 거예요. 아이가 자기는 그냥 이 책 재밌어요, 원숭이 나오는 책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엄마가, 아빠가, 또는 할머니가, 형이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질려버리게 되잖아요. 그냥 편하게 아이가 책에 대해서 즐겁게 얘기하는 거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연장해서 독후공에 관련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 좋은 활동이긴 한데, 이게 맞는 아이가 있고 안 맞는 아이가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손의 소근육 발달이 잘 안 돼서요, 연필을 잡고 글자를 쓰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귀찮고 힘들고 아파요, 손이. 정말로. 어른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글 쓰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어요. 아직 발달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이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한테 독후감은 책을 읽는데 굉장히 부담감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냥 독후감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읽어 라고 안심시켜주고 독후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해서 굉장히 좋은 테크트리입니다. 다시 또 많이 읽고 많이 써보고 또 많이 생각해보고. 예를 들면 저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딸내미인데 책은 굉장히 읽는 걸 좋아하는데 독후감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반대로 둘째는 책은 첫 번째 아이보다 훨씬 덜 보는데 독후감 쓰는 거에는 어려움을 많이 안 느껴요. 지 맘대로 막 쭉쭉 써나갑니다. 아이마다 다 다르니까 중요한 건 독후감이 책을 읽는데 방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이게 주구가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을 내 아이에 맞춰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